기본적으로는요. 그러니까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어떤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내야 되는 것들은 창업을 한 이후에 그 시간, 2년의 시간이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때 당시 직원이 10명이 넘어가는 직원들과 함께 3개월 넘게 재밌게 놀았어요. 진짜 재밌게 놀았나요? 아니면 불면의 밤을 보내셨나요? 불면의 밤을 보냈죠. 아니 네. 월급 나갈 때마다 힘들 텐데, 그럼요. 네. 그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어떻게 했죠? 통장이 확 비어가는 게 이제 막 보이는 거죠. 근데 예. 중요한 건 뭐냐면 다음 달이나 뭐 6개월, 1년 뒤에 뭔가 플랜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 그걸 버틸 수가 있는데 이 분위기가 언제 바뀔지를 우리는 예측할 수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 손 놓고 일하고 있으면서 매달 월급날 뭐 이렇게 되는 그 느낌, 그거는 안 당해보신 분은 절대 모릅니다. 예, 절대 모르죠. 어. 그때 제가 배운 교훈은요, 정말 빠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음. 이거를 줄이려면은 버닝 레이시 큰 어떤 요소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IT 회사가 뭐가 있겠어요? 인력이죠. 인건비죠. 예. 잘하시고 연봉이 비싼 개발자들을 먼저 내보냈었어요. 예. 그럼 그거 뭐 해고라면 해고인데 네. 뭐 CEO님께서 직접 얘기하시나요? 아니면 뭐 네, 직접 이야기해야죠. 눈을 마주보면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네, 힘들어 가슴이 많이 아팠겠네요. 아프죠. 근데 상당히 냉정하시네요. 그거를 그렇게 빨리 3개월 안에 그걸 판단하기가 쉬울 것 같지는 않은데. 상황이 그랬어요. 상황이 저를 그렇게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정신을 차리도록 했던 것 같고요. 회사가 한 1, 2년 정도를 달리면 예를 들면 소스 코드 같은 자산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고급 개발자들이 개발을 해준 소스들을 가지고 플랫폼을 가지고 주니어 개발자들이랑 충분히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이 있었던 거죠. 또 저희 회사에 좋은 CTO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다운사이징을 했었고요. 스타트업이 그 수요 창출을 스스로 만들어내면서 제이컵을 그리기에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쵸. 예, 시장이 성장을 해주면서 그 바람을 좀 타고 가면서 자기도 성장을 하는 게 가장 좋을 텐데 그게 안 돼서 그럴 수 있는 제품을 고민을 해보자. 그러고 이제 한 3개월 정도 C클래스가 모여서 브레인스토밍을 좀 했는데 그렇게 해서 나왔던 게 에이컵스라는 스마트 배터리였습니다. 기본적인 건 IoT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 상당히 저는 IoT가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예. 하드웨어를 동시에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네네. 그걸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예. 어떨 때는 이걸 좀 더 비중을 두거나 이걸 좀 더 비중을 두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 이게 A컵스는 그전에는 그런 IoT 쪽을 해본 적은 없는 회사잖아요. 맞습니다. 순수하게 예. 어떻게 보면 IP 회사, 소프트웨어 예. 회사였는데 네네. 이렇게 넘어간 건데, 네. 혹시 뭐 시행착오 같은 거는 안 겪으셨나요, 그때? 엄청 많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판단 착오를 했던 게 뭐였었냐면 중간에 NFC 플랫폼을 하면서 서비스를 현물이 있는 텐저블 프로덕이 있는 태그라는 텐저블 프로덕이 있는 서비스를 하니까 IoT로 넘어갈 때 저희가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저희 내부 인력들이 새로운 제품을 할 수 그러니까 특히나 CTO 같은 경우에 하드웨어를 다뤄본 사람이기 때문에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두 가지는 맞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상상하지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게 뭐였냐면 제조 그 자체가 어려운 거를 처음 경험을 해봤죠. 저는 정말 이런 지옥이 따로 없는 저는 거예요. 제조업하면 몸서리칩니다. 네네. 한번 해보니까 와, 뭐 이렇게 쭉 만드는데 뭐 하나만 문제 생겨도 아무것도 안 돼. 그리고 이게 맞습니다. 프로덕트 라인 깔라니까 돈이 없어. 아웃소싱인 맞습니다. OEM을 줄려 해도 컨트롤이 안 돼. 가격적인 문제 또 생겨. 그다음에 네. 업체를 이렇게 나눠줬더니 여기 문제 생기면 다 스탑돼. 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재고 문제. 예. 이건 뭐 근데 오더 받아서 그냥 바로 만들 거야? 아니면 우리 그러니까 재고를 얼마만큼 만들어 놔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 네네. 그러니까 저는 제조하시는 정말 분들은 종합예술이잖아요. 근데 제가 제조를 경험을 참 많이 해보고 A컵스를 만들면서 저는 사무실로 출근을 안 했어요. 공장으로 아침마다 가서 앉아있죠. 저녁 6시까지. 예. 거기 회의실에 노트북 까놓고 하다가 뭐 테스트 했다고 하면 가가지고 보고 예.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을 했었는데 처음부터 다 배우셨겠네요. 제조업 그쪽은. 맞습니다. 예. 아예 백그라운드 없는데 해야 되니까 공장 가서 보고 네. 뭐 공부하고 네. 물어보고 잘 공부하고 그죠? 네네. 근데 제가 제일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뭐였냐면 금형을 다 만들었어요. 시사출을 하는 날이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으로 이제 플라스틱 사출을 하는 날. 얼마나
떨려요. 드디어 내 새끼가 나오는 네. 그 플라스틱에 뽕뽕뽕 떨어질 때 이 희열 드디어 나도 느낄 수 있구나 하고 이제 공장이 금형을 오전에 올려서 2시까지 시사출을 해놓을 테니까 2시에 나오셔서 확인을 해보세요 라고 이제 미팅 스케줄이 잡힌 거예요. 부푼 마음을 안고 1시 한 40분쯤에 바카스를 딱 사가지고 갔죠. 금형이 안 올라가 있더라고요. 왜인가요? 왜일까요? 그러니까 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진짜. 제조업의 시기가 다르다는 거를 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예. 그러니까 금형을 올리고 내리는 것 자체도 몇 톤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게차가 올려주고 내리고 막 이런 체인 걸고 막 이런 것들도 소프트웨어 하던 사람들은 코딩 주석 처리하는데 0.1초면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디버깅 같은 것도 클릭 한번 하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사출을 하기 위해서 금형을 올리는 것 자체가 굉장한 부담이고 그거보다 더 본질적으로 이미 사출기에 올라가 있어서 금형이 올라가 있어서 몇만 대씩 양산을 잘 하고 있는 자기 회사에 황금알을 낳고 있는 근데 그걸 빼고 그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걸 내려달라고 하니 그렇죠. 어떤 사장님이 그걸 내려주시겠어요. 그렇죠. 그거를 삐짓고 들어가서 시사출을 하는 건데 시사출은 처음에 샘플비는 보통 무료로 해주는 경우가 많고요. 시사출에 문제가 많을 때는 이제 몇 회가 거듭되고 나서 좀 미안하면은 이제 샘플비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장 입장에서 보면은 돈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2시까지 해준다라고 약속은 했지만, 네. 찍던 게 있고 어젯밤에 덜 찍었으면 안 올라갈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떡하죠? 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사전에 공지해주지 않는다라는 걸 그날 끝나네. 처음 배웠던 것 같아요. 꼼짝이 해결하셨나요? 그냥 뭐 기다렸죠. 기다렸다. 네. 저녁 6시, 8시 뭐 이때까지 기다렸다가 새벽 2시에 시사출 마치는 거를 보고 나왔죠. 근데 그 처음에 나온 게 어떻던가요? 처음부터 완벽하진 않잖아요, 사실. 완벽하지 않죠. 그을름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손봐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때의 중요한 점은 회로를 끼워 봤을 때 회로 자리가 완벽하게 맞아 떨어가는지를 보고 이제 예를 들면 뭐 파팅 라인이 세게 났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수정을 잡아가면 되니까 이제 그런 걸 확인하는 거였죠. 예. 근데 그 A컵스 제품 개발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나요? 1년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1년 3개월? 예. 그때 제품이 완제품이 딱 하고 나왔네요? 네. 더 빨리 할 수 있었는데 금형 수정을 몇 번을 하면서 한 6개월 정도를 날렸어요. 예.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사출에 있어서 어떤 퀄리티가 안 나오는 것들 그렇죠. 그리고 제가 경험을 했던 것 중에 가장 지옥은요 후가공이에요. 물 높이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런 투명창이 있다. 그럼 마스킹을 한 다음에 스프레이를 뿌리잖아요. 마스킹 테이프를 예쁘게 붙여야 되는데 테이프를 뜯어낼 때 그 본드 자국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스프레이가 그 위에 붙어요. 날라와서. 그럼 불량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런 혁신 제품을 만들게 되면은 보통 디자인에서 승부를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예쁘게 만들어야 그렇죠. 되니까.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내려면 양산성이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공장에서 작업자분들이 정말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시간이 많이 들고 불량률이 높고 돈도 많이 들고 많이 들죠. 시간도 많이 들고 네. 이 후가공 지옥을 정말 한도 끝도 없이 경험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색상을 처음엔 5가지를 잡았었어요. 이 색상 개발도 조색을 하는 데 있어서 공장에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색깔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팬톤 컬러 맞춰서 작업자분들이 이전에 몇 갤런을 그 페인트 업체에다가 오더를 해놔요. 샘플로. 그러면은 이게 오면은 조색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매뉴얼이에요, 완전히. 그때 해보고 비슷하게 나오면 작업자분이 다시 스프레이를 뿌려보고 우리가 원하는 색깔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색깔은 나왔는데 광택이 아니다. 또 해야 돼요. 예, 유광, 방광, 무광, 계란광 뭐 광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조합들을 맞춰야 되니까 이게 제품 왜 이렇게 안 나와? 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 그런 숨어있는 노고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저도 처음 제조를 해보다 보니까 당시에는 이러한 손이 많이 가는 것들에 대한 예측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회사가 돈을 훨씬 빨리 벌 수 있는데 그만큼 계속 늦게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펀딩을 또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 시점쯤 가서는 펀딩을 아무도 잘 해주지 않아요. 왜냐면 저 회사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냐면 뭔가 양산에 문제가 있어서 제품이 안 나와. 이런 이미지가 이미 박혀 있거든요. 그러면 VC 분들도 이렇게 제조의 어떤 이해도가 높으시면은 당연히 그런 것들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과감히 투자를 해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인볼브를 해본 경험이 없으시면은 제품이 그냥 마냥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날린 시간이 못해도 3개월에서 4개월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사소한 것에서. 그래서 저는 혁신 제품을 만들 때 우리 창업자들이 정말 MVP 해야 되는데 옵션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G마켓 같은 데 딱 들어가서 보면은 색상 뭐 무슨 컬러 5가지 종류 있고 그거에 대한 조합으로 옵션으로 뭔가 또 있고 해서 이렇게 하면은 가지수가 엄청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다 처음부터 제품 출시할 때 준비를 하면은요 전 죽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스타트업이 처음에 자본력이 없는데 그렇죠. 공장한테 5가지, 10가지 옵션을 처음부터 해달라고 하면은요 공장이 돈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물량이 적잖아요 스타트업은. 그렇죠. 그런 과정들을 경험을 하면서 와 제조를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예. 제조는 정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네. 아니 진짜 전문가랑 같이 해도 쉽지 않다는 정말 얘기를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예. 솔직히. 그 저희가 경험이 없어서 제품 퀄리티를 맞추기 위한 그 간극은 오로지 저희 창업팀이 열정으로 그냥 극복을 했어요. 이런 제작적인 거는 우리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팀원들하고 같이 아이디어를 내시나요? 아니면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서 다 이렇게 만들어내나요? 이런 협상식으로 보면 혼자 느낌은 좀 많이 짜요. 정말 중요한 건이라고 할 때는. 네, 그래서 니고시에이션은 그런 거잖아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인정을 해주면 내가 얻고 싶은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못하지 않는 거죠.